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4월 29일 수요일 아침 방송 기쁘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명언은 단순함이 궁극의 정교함이다. 네, 당신이 여러 가지로 이제 수많은 생각과 계산들 속에 지금 파묻혀 살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가장 단순한 게 좋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생각하실 것을 조언드립니다. 네, 비싼 강남 집은 자산이 아니라 그냥 비싼 방석이다. 진짜 뼈 때리는 소리를 갖다가 오늘 감사 스마일이 아침 방송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야기를 할 텐데, 요즘 어디 상급지 아파트 하나 깔고 앉아서 나 자산 몇십억이네 라고 어깨 힘주고 다니는 사람들 많이 있죠. 근데 그거 그냥 자산이 아니라 그냥 비싼 유틸리티 이용권일 뿐이다 라는 좋은 인사이트가 있어서 오늘 이야기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팔 수 있어요? 못 팔잖아요. 그래서 자산의 기본은 유동성인데 그 집을 팔 수가 없다. 집값 올라서 기분 좋다 하면서도 팔 수 있느냐, 팔고 싶어도 마누라 절대 못 팔게 할 걸 애들 학군 어쩌고 하면서 반대하면 그냥 그곳에서 평생 사는 거다. 팔지도 못하는 게 무슨 놈의 자산이냐 라는 이야기가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나중에 은퇴하고 팔아서 남은 돈으로 여행 다니면서 살 거야 라고 하는데, 막상 은퇴하게 되면 도시 인프라 포기 못해서 결국 죽을 때까지 그 집 꼭 붙잡고 노후 준비도 안 된 채로 골골대면서 살 게 뻔하다. 그래서 결국 재테크가 아니라 계속 세금이란 유지비 내가면서 주거지를 지키기 위한 방법일 뿐이다. 게임일 뿐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엔딩은 국가랑 반띵입니다. 상속세가 상당하죠. 평생 동안 그 집값 올리겠다고 세금 꼬박꼬박 내면서 지켰는데 결국 눈 감으면 상속세로 반토막 나서 공중분해 된다. 자식들은 그거 내려고 집 금매로 던지거나 대출 받느라 허덕이겠다. 그러니까 국가 좋은 일만 시키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내가 가용할 수 있는, 그리고 팔 수 있는 그런 자산을 가지시고 매달 현금 꽂히는 시스템을 가진 사람이 진정한 부자라는 이야기를 오늘 감사 스마일 이야기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냥 서울만 원하지 마시고, 제 눈에는 지금 상당히 좋은 곳이 많이 있어요. 아직도 가격이 올라가지 않고 앞으로 많이 가격이 올라갈 곳들이 제 눈에는 진짜로 지금 많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스님들만이라도 서울 지도를 펼쳐놓고 진짜로 내가 직주 근접이라든지 또 자녀를 양육한다든지 여러 가지의 그런 인프라를 누리면서 향후에 집값이 올라갈 수 있는, 그리고 또 실거주를 하면서 투자까지 같이 병행할 수 있는 그런 집들, 아직 10억 이하로 제 눈에는 정말 많이 보이거든요. 사람들이 많이 지금 서울로만 지금 향하고 있는데 오히려 저는 서울 주변을 갖다가 지금 보아야 될 때고, 오히려 지금 GTX-A 3단계 개통되기 전에 GTX-A 역세권에 진짜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된다는 이야기를 오늘 감사 스마일이 팩트로 이야기 드립니다. 그리고 진짜 내 집 한 채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자산이고, 내 집 한 채가 없는 분들은 하루빨리 내 집 마련을 갖다 장만하실 것을 이야기 드리면서, 감사 스마일이 최근에 좀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감사 스마일은 내 집 마련 전도사다. 제가 이 이야기 들으면서 너무너무 기쁘고, 지금 6월 3일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전에 조금 빨리 내 집 마련을 갖다가 조금 하실 것을 저는 조언드립니다. 그리고 최상욱님이 상당히 괜찮은 인사이트를 이야기를 해주셔서 좀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는데, 집값이 전세 월세를 끌어올리는 게 아니고요, 월세가 지금 집값을 끌어올리고 주가가 이익을 끌어올리는 게 아니고 이익이 주가를 끌어올리는 겁니다. 정부가 잡아야 될 거는 월세 전세지 매매 가격이 아닌데, 이걸 깨닫지 못한 상태라고 하면 이재명 정부 부동산 안정은 불가능하고요. 일단 월세 상승, 그 다음에 이익 상승하는 주식을 수급이 지금 나쁘더라도 매수하라고 콜 나가는 것이 세상 진리인데, 지금 수급이 나쁘더라도 월세 전세가 오른다고 하면 누가 집을 팔겠냐고요. 아무튼 시장 안정 기대를 접었고 수도권 매매가 상승 전환 및 수도권에 있는 구조적인 강세장이 지금 진입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9월 1일 모먼트가 다시 발생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침 방송을 시청하시는 감스님들만이라도
지금 이 부동산 시장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지금 이재명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부동산 정책이 지금 잘못되어 가고 있다라는 것들을 꼭 인지하시고 부디부디 감스님들만이라도 지금 행동하셔야 된다는 말씀 거듭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오늘 감사 스마일이 본론으로 이야기 드릴 주제가 한 4가지 정도가 되는데 그 전에 강남은 1억, 강북은 5억, 재건축 올스톱 위기를 맞았다라는 이 부동산 카페 글을 보면서 감사 스마일이 2, 3년 전부터 그리고 작년에 제가 이 재개발, 재건축에 목매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신축이 안 되면 준신축이라도 갭을 끼고 사 두시라. 그리고 전세나 월세를 살고 계신 분들한테도 제가 진짜로 많이 그렇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지금 전세 월세 사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내 집이 없는 상태에서 전세 월세 사는 것이 지금 잘못되어 간다. 만약에 이제 집값이 올라가고 전세 월세 가격이 폭등하게 되면 그때는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정말 수도 없이 많이 이야기를 드렸는데 제 예상대로 재건축이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지금 뭐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도도 재건축 재개발을 해야 되는 그런 사업장이 정말 많은데 아이러니하게도 강남은 재건축 분담금이 적게 들어가는데 강북은 최소 5억입니다. 근데 제가 판단했을 때 5억보다 더 들어갈 것 같고 앞으로 이제 시행하는 앞으로 사업이 들어가는 그런 조합에서는 이런 것들이 정말 눈덩이처럼 앞으로 분담금이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저는 재건축 재개발보다는 내 능력에 맞춰가지고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으면 내 집 마련을 하시고 만약에 지금 내 집 마련을 하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면 지금 비규제 지역 갭을 끼고라도 내 집 마련을 갖다가 서두르실 것을 조언드리면서 오늘 준비한 본론으로 이야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리틀병님의 부동산 커피챗을 오늘 이야기를 좀 드리면 이재명 대통령은 5월 9일이 아니라 5월 90일까지 연장하고 싶을 거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계시죠? 지금 5월 9일까지 연장한다고 해도 끝물 분위기가 바뀌지 않고 있고 좀 더 기간을 연장을 길게 해야지만 대통령이 원하는 무주택자 매수가 많아질 것 같은데 지금 흘러가는 분위기는 심상치 않습니다. 그리고 5월이 지나고 이제 6월이 되게 되고 또 올 하반기가 된다고 하면 전세 월세 폭등으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이 진짜 지금하고는 조금 더 다른 그런 선택을 갖다 하게 될 가능성이 정말 높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올해 부동산 시장이 왜 이렇게 크게 오를까요? 그 이유 뭐 다들 집값이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추구하고 있는 또 다주택자 규제도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집값이 자고 일어나면 올라가고 전세 월세는 물건이 없어가지고 진짜 전세 매물 보지도 않고 계약금을 넣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건지 감사 스마일이 근무하고 있는 제 삼성 미소부동산에 매물이 없어서 지금 말 그대로 중개를 못하고 있습니다. 감스님들 제 방송 보시는 분들 있으시면 삼성 원흥 지축 향동 덕은 그다음에 삼성에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텔까지도 전세가 씨가 말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탁인데 전세든 매매든 월세든 혹시라도 감사 스마일에게 중개 의뢰를 희망하고 싶으신 분들은 삼성 미소부동산으로 꼭 물건을 갖다 좀 접수를 해 주시면 진짜로 지금은 바로 접수하자마자 바로 전세 월세가 나간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이러지 않았는데 제가 지난달부터 제가 이런 이야기 드렸잖아요. 서울의 월세가 없다 보니까 이런 분위기가 진짜로 이렇게 넘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주택자 및 1주택자에 대한 정책적 압박도 수위가 올라가고 있고 보유세도 올라가고 있는데 왜 이렇게 집값이 올라가는 걸까요? 진짜로 가격이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지금 시장의 방향을 결정하는 원인 바로 여기에 있는데 전세 부족하고 공급 부족입니다. 서울 전세값이 상승률이 6년 4개월 만에 지금 최고로 지금 올라갔고 전세가 없다 보니까 부르는 게 값이고 성북구 같은 경우에도 전월세 빵건 단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망설이다 놓치기 때문에 지금은 전세를 갖다가 보고 결정하는 순간에 이미 다른 사람이 계약금을 넣어버리기 때문에 집 보지도 않고 계약을 하고 있고 갱신권도 아끼고 있고 또 계약갱신 만기가 된 그런 임차인들은 어떻게든 지금 임대인들과 전세계약을 재계약을 하려고 지금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것들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세 월세 시장이 안정이 되겠지, 집값이 더 내려가겠지라는 생각은 제가 판단했을 때 앞으로 이재명 정부 끝날 때까지는
쉽지 않아 보인다는 말씀을 팩트로 이야기 드리기 때문에 꼭 이 부분 명심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더 이제 또 심각한 이야기를 제가 두 가지를 더 드릴 건데, 이 이야기는 꼭 들으실 것을 이야기 드립니다. 다시 뛰는 서울 아파트 가격과 미쳐가는 전세 가격, 얼티메이텀님의 인사이트인데요. 지금 서울 아파트 시장이 다시 움직이고 있고,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매매 가격이 아니고 전세 가격입니다. 집을 사지 못한 사람들, 아직 더 기다려보겠다고 마음먹은 사람들이 조금만 더 지켜보면 기회가 올 것이라 믿었던 사람들의 시간을 전세 시장, 월세 시장이 먼저 부수고 있습니다. 좋은 곳에 살고 싶은 사람은 많은데 살 수 있는 집이 부족하고, 그래서 더 비싼 돈을 내고라도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 이런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서울 전세뿐만 아니라 지방의 전세 시장들, 그 다음에 매매 가격도 서울 매매 상승률도 지난주 0.1에서 이번 주는 0.15로 커졌고, 지금 서울 전체는 상승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 말은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 시장은 가장 비싼 곳이 아니라 실제로 사람들이 들어가서 살 수 있고 버틸 수 있는 것부터 먼저 오르고 있다는 이 진짜 냉혹한 이 진리를 꼭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전세가 먼저 사람들을 벼랑 끝으로 밀어붙이는 시장이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이런 장면 늘 다음을 예고했는데 거주비가 감당이 안 되는 순간에 사람들은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하고, 이 정도 전세금이면 차라리 대출을 조금 더 끼고 사는 게 낫지 않을까. 시장은 그렇게 움직이고 있고, 감정이 움직이면서 감정이 계산을 만들고 계산이 지금 거래를 만드는데, 제가 부동산 현장에서 느끼는 이 분위기는 진짜 2020년도 하반기를 연상시키는 그런 분위기라는 말씀을 감사스마이 이야기 드리면서, 이미 수도권도 이렇게 불길이 번지고 있고 경기도뿐만 아니라 서울과 맞붙어 있는 지금 화성동탄, 하남, 김포, 고양시, 덕양구, 용인, 기흥, 안양, 동안, 광명까지도 전세가 급격하게 지금 올라가고 있고, 전세가 올라가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매매도 거래가 되면서 이제 매매 가격도 슬금슬금이 아니라 상당폭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남는 입지와 밀려나는 입지가 지금 다시 갈라지는 과정인데, 제가 항상 이야기 드리잖아요. 앞서서도 제가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제 눈에는 아직까지 가격이 많이 오르지 않은, 특히 고양시, 덕양구라든지 3기 신도시 주변은 3기 신도시 공급 때문에 아직까지 가격이 많이 올라가고 있지 않는데, 내일 이제 창릉 S1이라든지 3기 신도시의 본청약 분양가가 공고가 되게 되면 제 예상대로 이제 공공분양이라든지 앞으로 3기 신도시의 분양가가 결코 싸지 않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 지금 3기 신도시 주변을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될 것 같고, 오히려 이제 이런 분위기를 알게 되면 매도인들은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다. 결국 시장에서 가장 잔인한 것은 폭등이 아닙니다. 폭등 직전에 서서히 오르는 고통. 그때 사람들은 자신이 늙고 있다는 사실을 잘 깨닫지 못합니다. 이번 서울 전세시장이 바로 그렇고, 감사스마일이 작년 연말부터 그 다음에 올 초에도 진짜 한두 달 전만 해도 제가 이런 이야기들을 정말 강하게 이야기를 드렸고, 멤버십에도 아예 노골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런 분위기가 정말 지금 현실로 지금 다가오고 있고, 그런데 그렇게 이런 분위기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미 작년에 행동을 했었고, 지금 상반기에도 지금 행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데, 아직까지도 이런 것들을 믿고 싶지 않은 분들이 많다 보니까 아직도 의사결정을 뒤로 늦추고 있고,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의사결정을 뒤로 늦추는 순간에 진짜 후회의 그런 날들이 더 많아질 거라는 말씀 드리면서, 지금 서울 아파트 가격은 다시 뛰고 있고, 그러나 진짜 문제는 그보다 먼저 미쳐가는 전세 가격이기 때문에, 전세가 미쳐가면 결국 시장 전체가 그 현실을 인정하게 되고, 그리고 늘 그래왔듯이 가장 늦게 인정한 사람이 가장 비싼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다는 이 냉혹한 진실을 꼭 기억하실 것을 이야기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버스는 출발했다. 신사람님의 진짜로 이 이야기 가지고 20분 동안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는데, 제가 이 이야기를 20분 동안 이야기 드릴 수가 없고, 이재명 시대는 문재인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그리고 이제 제가 헤드라인만 제가 간단하게 이야기를 드릴 텐데, 공급 부족이 금리를 이기는 시대. 진짜로 제가 이 내용은 제 방송 보시고 제가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 꼭 다시 한번 진짜로 한 3번 정도는 정독해 보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세난은 신호고요. 전세난을 비명으로 보면 안 됩니다. 이건 신호입니다. 시장이 어디로 가는지 알려주는 신호. 전세 시장이 이렇게 된 건 복합적으로 봐야 되는데, 첫 번째로 신규 입주 물량이 감소가 되고 서울 전역이라든지 경기 12곳 토호제, 세 번째로는 실거주무 강화, 네 번째로는
전세 보증보험 한도 축소, 다섯 번째로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 금지, 이런 것들 때문에 이게 다 갭투자 봉쇄가 목적이었는데 결국 전세 공급 부정역풍으로 꽂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재명 정부에서 몰랐을까요? 저는 알면서도 이렇게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미 버스는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5월 9일부로 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되는데, 우리가 2018년 4월 1일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시장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잘 생각해보면 답이 나옵니다. 서로 매수하는 사람은 있어도 매도하는 물건 자체가 눈에 띄게 줄어들게 될 거고, 그래서 지난 사이클에서 늘 말했듯이 양도세 중과 환경은 고속도로를 타고 있는 빨간 버스라고 생각을 해보라고. 서로 타기도 어렵고 중간에 내리기도 어렵다. 그래서 워낙 환율이 절하되어도 희소자산은 어느 정도 가격 방어를 하고, 같은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있어도 버스 전용 차선이 속도가 나는 이유가 뭔지 한번 생각해봐라. 희소성이다. 원화에 몰빵할 거면 희소자산으로 세팅해야 되고, 그게 아니라고 하면 해외 자산과 적당히 포트폴리오를 섞어야 된다라는 이 좋은 인사이트. 진짜로 제가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들을 한 줄로 요약을 하면 어떨까라고 이 분께 신사람님께서 300억 부자 선배님께 여쭤봤더니, 부동산은 이제 보유자의 영역이다. 빨간 버스 타고 경부고속도로 들어가기 직전이기 때문에 다주택으로 가기로 했으면 현금 흐름을 잘 제어하고, 또 릴로 가기로 했으면 여유 현금 생길 때 항상 청약시장 잘 지켜보면서 일시적 2주택 갈아탈 준비를 하고, 무주택이면 생애 최초, 결혼 전이면 합가주택, 특례를 잘 활용해서 레버리지 최대한으로 당겨놔서 지금이라도 내 집 마련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신생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가구에서는 신생아 대출을 갖다 활용해서 내 집 마련을 꼭 늦춰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늘 얘기하지만 세금이 무서운 게 아니라 세금 낼 자산이 없는 게 무서운 것이다. 그래서 요약을 갖다가 간단하게 해드리면, 문재인 정권은 대출을 위주로 억제했지만 이재명 정권은 토제로 갭투자를 봉쇄하다 보니까 입주장마저 지금 사라지고 있고, 거품 1도 없는 실수요 매도자 우위 시장이 된 결정적인 분기점이 바로 토제입니다. 그리고 공급 부족이 금리를 이기는 시대고, 가격은 숫자가 아니라 구조다. 왜 이 가격인가 보다 왜 이 가격이 됐냐를 분석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원화자산은 결국 환율 싸움이고, 신현송 한은 총재께서도 환율 운영을 주시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1주택자가 투자자보다 더 탐욕스럽다. 모든 자산이 그 주택 하나에 묶여있기 때문에. 그리고 1주택의 현금 여유가 있는 수요층이 토제와 무관하게 상급지 갈아타기를 계속 진행을 하게 될 것이고, 보유세를 올려도 조세 전가로 결국 전월세만 상승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5월 9일 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는 빨간 버스 출발에 비유할 수 있다. 이제는 새로 타기도 중간에 내리기도 어려운 구간에 진입하게 되어 있고, 추가 규제 발표는 매수 공포가 아니라 매수 신호로 역해석하면서 저평가 희소자산을 담을 시기로 보아야 된다. 좌파 정권이 우파 정권보다 투자가 오히려 더 쉽다라는 이 이야기를 꼭 명심하시고, 다주택자 지금 없는 것을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뒤늦게 눈치라도 챈 건지 이제는 1주택자 매물 나오게 하려고 애쓰고 있는데, 이미 실수요장으로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다주택자 매물은 더 없다고 봐야 되는 그런 시장이고, 너나 나나 물건 안 내놓고 있고 엄한 1주택자만 지금 겁먹고 물건 내놓는 이런 시장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블랙 코미디다라는 이런 신사람님의 좋은 인사이트, 오늘 꼭 감스님들이 기억하셔야 된다는 말씀 콕 하고 이야기 드립니다. 감사스마일 생각은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4가지 정도를 이야기를 했는데, 결론은 지금이라도 내가 내 능력 범위 내에서 내 집 마련을 늦춰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재명 정부에서 이야기 드렸던 주택 안정이라든지 집값 잡겠다라는 거든지 전월세 안정은 믿지 마십시오. 거의 안 하겠다라는 이야기고, 그리고 3기 신도시에 공공분양을 기다리신 분들 조만간 공공분양가 나오게 될 텐데, 부디 제 예상이 빗나가기를 저도 바랍니다. 하지만 제 예상이 빗나가지 않을 거라는 말씀 드리면서, 최근에 감자스마일이 정말 바빠요. 감자스마일 찐팬 분들께서도 라이브 방송 왜 안 해주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감자스마일이 본업이 공인중개사고 중개의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담도 진짜로 많이 증가했고, 또 내 집 마련 상담에서 이제 또 내 집 마련을 또 구해주는 것까지, 그리고 중개 거래까지 좀 이어지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시간 내기가 좀 빡빡합니다. 그래서 그래도 진짜로 내 집 한 채만을 갖다가 또 구하시는 분들, 그리고 20, 30대에 그런 내 집 마련에 그런 인사이트가 필요하신 분들께
제가 작게나마 지금 도움을 주고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하고, 제 눈에는 아직도 서울뿐만 아니라 서울 주변에, 서울과 맞붙어 있는 지역 중에서 아직도 가격이 올라가고 있지 않고, 진짜 이거면 너무 좋은 가격이라는 것들이 보이는데, 제가 어떤 지역이라고 콕 이야기하고 싶지만, 제가 그런 이야기를 또 하게 되면 그 지역에 있는 또 매도인들이 집을 매도를 또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을 아끼겠지만, 중요한 거는 제 눈에 이런 것들이 보인다고 하면 더 많은 사람들도 이런 것들이 보일 수밖에 없을 거라는 말씀 드리면서, 지금 늦었다라고 생각을 갖다가 많이들 하고 계시는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6월 3일 전까지 내가 만약에 종잣돈이라든지 의사결정을 갖다가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되시는 분들 계시면 지금 행동하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이미 진짜 버스는 출발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버스가 출발했는데 아시죠? 중간중간 세우는 그런 일반 버스는 정류장이 있으니까 세울 수가 있는데, 이 빨간 버스는 세울 수가 없고 바로 갑니다. 목적지로. 그렇기 때문에 감스님들만이라도 내가 자산이 있거나 뭐 이래서 현금이 보유가 된다라고 하시면 내 집 마련을 늦추지 마실 것을 마지막으로 조언드리고, 앞으로도 감사스마일은 내 집 마련 전도사 1주택은 필수, 이게 저의 뒤따른 그런 수식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오늘도 행복 가득하실 것을 이야기 드립니다. 고맙습니다.